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 SUV EX90을 보러 왔습니다. 사실 EX90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는 22년도에 공개, 24년도부터 판매가 되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4월 1일 출시가 되었고 본격적인 출고는 올해 3분기쯤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출시된 EX90 같은 경우는 기존의 XC90 내연기관의 전기차 후속이자 상위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히 26년형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SDB,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자동차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기본 트림 기준으로 1억 62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차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EX90의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철학은 럭셔리 요트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외장 컬러도 볼보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은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묘하게 실버 느낌과 함께 살짝의 레드 빛감이 감도는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X90은 첫 공개 당시에 이 헤드라이트가 엄청나게 신기하게 오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았던 모델입니다. 일단 이 HD 픽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닫혀있는 형태지만 이 데이라이트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헤드라이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의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은데 볼보는 또 이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EX90의 전면부 느낌은 선 출시되었었던 30 라인의 전기차처럼 패밀리 룩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모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공기역학적인 파츠와 굴곡 설계가 되어 있어서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저항 개수가 0.29CD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아의 EB9하고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 볼보답게 사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 센서 5개와 레이더 센서 5개, 초음파 센서는 총 1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루프 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보행자도 감지가 잘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의 볼보는 이러한 곳에서 디테일이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 시장에는 지금 EX90에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106kW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WLTP 기준으로 625kg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국내에 들어오면은 보통은 한 100kg 정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약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트림에 따라서 출력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트윈 모터 기준으로 456마력,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680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공차 중량이 지금 2.7톤이 넘는데 와, 출력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90은 대형 SUV인 만큼 덩치에 있어서도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일단 전장은 5m가 넘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15mm가 빠진 2985mm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3열이 들어가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6인승과 7인승도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6인승 같은 경우는 2열이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비싸긴 합니다. EX90은 외장 컬러의 선택권도 다양한 만큼 휠 디자인도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휠은 무려 22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좋아되기 때문에 보통은 공력 휠이 탑재가 됩니다. 물론 EX90 같은 경우도 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언뜻 보았을 때는 안쪽에 캘리퍼와 디스크가 훤히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연기관스러움의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스펙도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26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 달리기 세팅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한 가속의 즐거움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휠아치 안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시승 행사가 있을 때 자세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센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여기만 봤을 때에는 뒷사미처럼 생겼는데 물리적인 거울 방식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더 센서나 카메라 센서를 좀 잘 보이는 위치에 세팅을 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EX90의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선 출시되었었던 전동화 라인인 30 라인과 패밀리 룩을 이어가지만 일단 세그먼트 자체가 큰 편에 속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분할 형식의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라이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딱 봐도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요즘 SUV들 신차들을 보면은 공기역학이라든지 디자인의 미학 때문에 이 물리적인 와이퍼를 히든 방식으로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EX90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도 타협하지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의 리어 와이퍼가 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시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야 확보는 굉장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심플한 라인 위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윈 퍼포먼스라는 배지가 별도로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탑재합니다. 다만 높이가 살짝 낮아서 그런지 키가 크신 분들은 많이 숙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열 시트가 들어가는 대형 SUV이기 때문에 3열을 오픈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넓은 편에 속합니다. 우측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고를 높이고 낮춰줄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폴딩도 전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튼 방식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또한 안쪽에 수납 공간과 함께 시거지까지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활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EX90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트렁크 매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부직포 방식이 아닌 약간 카페트 같은 그런 소재를 넣어놔서 딱 만졌을 때 촉감도 고급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안쪽에 러기지 매트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광활한 수납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완속 충전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충전구는 운전석 후방부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깔끔하게 팝업이 되고요. 8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22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1억이 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 포트가 보통은 전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EX9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식이라서 요거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현재 행사장에는 총 2가지 타입의 휠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봤었던 건 약간 내연기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이고 이 휠 같은 경우는 인치는 동일하게 22인치지만 전기차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공력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휠 같은 경우는 안쪽에 휠 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커브가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서 살짝 컨셉트카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볼보 레터링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렁크도 EX90은 존재를 합니다. 완속 충전기 정도는 잘 마무리를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에 들어가는 프렁크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칸막이처럼 섹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리 정도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EX90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완전 신형 차량답게 인테리어도 다릅니다. 일단 EX90의 실내 인테리어는 인간 중심의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나파 가죽이 탑재가 됩니다. 또한 안쪽에 보면은 얘가 지금 B&W, 바월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려 스피커가 2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헤드레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서도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출력은 무려 1615W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무슨 영화관에 온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볼보는 시트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안전에 있어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의 착자감은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하지만 또 이게 요추라든지 다리, 레그 서포트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충격이라든지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패밀리카로 볼보를 타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X90은 소재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나파 가죽과 함께 FSC 인증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드 트림이 전반적으로 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도어 트림에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간다는 게 다른 브랜드하고의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 우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패턴 아니에요. 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업계 최초로 선라이크 LED라고 해가지고 자연광하고 가장 가까운 형태의 라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뭔가 앰비언트 라이트 같아 보이지 않아서 뭔가 이게 햇빛에 이렇게 빛받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까지 운전자의 눈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세로 형태의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형 같은 경우는 T맵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앱이 적용이 되는데요. 음악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OTT 서비스까지 차량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SDB,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하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게 신형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에 관한 항목들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14.5인치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도 엄청나게 넓긴 하지만 세로 형태라서 그런지 길찾기를 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알림이라든지 프로필 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루틴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쪽에는 무선 충전 포트와 함께 여기는 또 이제 볼륨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센터 쪽에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볼보는 또 사운드 맛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음악만 틀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우드 트림으로 인테리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실내라기보다는 뭔가 집 안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 센터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팅 타입의 센터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광활한 수납 공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터가 약간 슬라이딩까지 된다면 공간 활용성이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요거는 고정 형식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도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걸 조작하고 계기판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90 같은 경우는 9인치 운전자 디스플레이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속도 게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쪽에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모니터링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언제 손을 놨는지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면에 있어서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방부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불편한 요소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촬영을 혼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도 없어서 막 죽겠는데 제가 또 렌즈를 이 시트 안쪽에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오늘 이 촬영을 마무리를 못할 뻔했어요. 정말 진짜 저 정말 손이 많이 가죠. 아무튼 이제는 EX9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인승 구조긴 하지만 여기서 300만 원 정도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2열 시트가 독립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독립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니고 싶을 정도랄까요? 일단 제가 그 렌즈를 빼느라고 1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었는데 그래도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세그먼트 자체가 대형에 속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여유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틴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글라스 루프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이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시승 행사에서 요것도 한번 다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2열의 옵션 상태를 보면은 독립 공조 시스템과 함께 열선이 총 3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열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는 미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 총 2개가 들어가 있고 약간의 수납함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를 넣었을 경우에 컵홀더가 조금 신기하게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평소에 안 썼을 때에는 슬라이딩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전동식으로 팝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2열에서 이제 3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2열에 보시면 약간의 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전동화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뒤쪽에 무언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플로어가 1열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열에서 3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3열이 있는 SUV들은 웬만해서는 공간적으로나 다방면에서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EX9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동화 플랫폼에 또 이게 전장이 5m가 넘고 또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거의 3m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크게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2열 시트를 좀 안쪽으로 많이 밀어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열에 사람을 태우려면은 2열 승객하고 약간의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싸움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승객을 배려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 근데 컵홀더 사이즈는 너무 귀염뽀짝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진짜 생수병을 제외하면은 테이크아웃 컵은 아예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열도 이 쿼터 글라스가 제법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의 이런 굴곡을 넣어놔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의 인테리어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덩치의 성인분이 아니시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앉을 만한 3열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볼보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 EX90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덩치가 크고 비싼 전기차가 아닌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안전한 스마트 SUV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쟁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iX나 EQS하고 비교했을 때 화려함은 덜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차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좀 더 진보된 스마트한 SUV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승감도 정말 궁금한데 올해 3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주행감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